2026년 2월 28일 현재 이란의 심장부라 불리는 테헤란의 하늘은 잿빛 연기로 뒤덮였습니다. 불과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평화와 협상을 이야기하던 국제 정세는 단 한 번의 폭음으로 산산이 부서졌습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한 나라의 최고 권력자가 머무는 방, 바로 옆에 정밀 유도 미사일이 꽂히는 장면을. 이것은 단순한 국지적 충돌이 아닙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을 상대로 전격적인 선제 타격을 감행했습니다. 목표는 달성되었지만 그 피해는 참혹했습니다. 테헤란에 위치한 최고 지도자 하메네시의 집무실 인근은 물론 이스파한 카라지 케르만시아에 자리한 주요 핵시설과 미사일 기지가 동시에 화염에 휩싸였습니다. 이란이 수십 년 동안 사활을 걸고 쌓아 올린 핵방벽이 불과 몇 분 만에 흔적도 없이 사라진 것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공습 직후 트루스 소셜을 통해 8분간의 긴급 영상을 공개하며 상황을 공식화했습니다. 그의 발언은 단호하고도 날카로웠습니다. 방금 이란 영토에서 중대한 군사 행동을 개시했다고 밝힌 트럼프는 이란이 결코 핵무기를 보유하도록 두지 않겠으며 그들의 미사일 산업을 완전히 파괴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목해야 할 공포의 본질은 다른 곳에 있습니다. 이번 공격의 진짜 목적이 단순한 시설 파괴에 그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트럼프가 언급한 중대한 전투의 이면에는 레짐 체인지, 곧 이란 정권 자체를 붕괴시키려는 거대한 설계도가 숨어 있습니다. 협상 테이블 아래에서 이를 드러내지 않던 미국의 칼날이 마침내 이란의 목을 겨눈 셈입니다. 현재 테헤란 도심은 극심한 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인터넷은 차단되었고 도로는 피난을 시도하는 차량들로 거대한 주차장을 방불케 합니다. 한편 이란 혁명 수비대는 즉각적인 보복을 천명하며 예루살렘과 바레인에 있는 미군 기지를 향해 미사일과 드론을 발사했습니다. 더 이상 레드라인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란의 외침은 중동 전역을 집어삼킬 거대한 전쟁의 서막처럼 들립니다. 왜 하필 지금일까요? 미국은 어째서 이처럼 과감한 결단을 내린 것일까요? 만약 이번 조치가 단지 이란의 핵 개발을 저지하기 위한 것이라고만 생각한다면 우리는 이 거대한 체스판의 절반만 바라보고 있는 셈입니다. 테헤란에서 치솟은 불길은 분명 이란을 향하고 있지만 그 불꽃에 타들어갈 대상은 따로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 국가는 이란의 배후에서 막대한 자금을 투입하며 페트로 위안이라는 구상을 키워온 중국입니다. 트럼프가 이란 정권을 겨냥해 방아쇠를 당긴 순간 베이징 중난화인은 마치 뜻밖의 장면을 마주한 듯 얼어붙었습니다. 이란의 핵시설이 무너지는 소리는 곧 중국의 에너지라는 생명선이 끊어지는 소리와 다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 중동산 원유를 위안화로 결제하려는 흐름 자체가 흔들린다면 중국이 공들여 구축해온 금융 전략 또한 근본부터 재검토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중동의 방공체계는 쉼없이 불을 뿜고 있습니다. 어둠을 가르며 날아가는 미사일의 궤적 속에서 우리는 익숙하다고 믿어온 세계 질서가 균열되는 장면을 보고 있습니다. 미국이 설계한 이 위험한 수는 이미 이란을 넘어 그 에너지를 연료로 삼아 성장해온 거대한 공룡 중국의 심장으로 다가가고 있습니다. 에너지와 금융 두 축이 동시에 압박을 받는다면 그 파장은 단순한 외교 갈등을 넘어 구조적 충격으로 번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트럼프는 과연 어떤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것일까요? 이란의 미사일 기지가 무너진 지금 왜 중국은 그토록 절박한 신호를 보내고 있는 것일까요? 수치로 확인되는 이 냉혹한 지정학적 추락은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입니다.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 일어난 폭발이 어떻게 우리의 지갑 속 화폐 가치를 흔들고 전 세계의 공장을 멈추게 할 수 있을까요? 그 냉정한 현실의 문을 함께 열어보겠습니다.
테헤란의 연기가 거치고 난 뒤 그 자리에 드러날 진짜 피해자는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곳에 서 있을지도 모릅니다. 중국은 이란 석유 수출 물량의 약 90%를 흡수하는 거대한 블랙홀과도 같습니다. 단순한 주요 고객이라는 표현으로는 이 구조를 설명하기에 부족합니다. 이란에게 중국은 사실상 마지막으로 남은 생명선이며 중국에게 이란은 서방의 제재를 우회해 값싼 에너지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전략적 통로였습니다. 그 관계는 단순한 교역이 아니라 서로의 약점을 보완해온 공생 구조에 가까웠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 통로가 거대한 화염 속에 흔들리고 있습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하루 100만에서 150만 배럴에 달하는 이란산 원유가 어느 날 갑자기 시장에서 사라진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는 단순한 공급 부족의 문제가 아닙니다. 메이드 인 차이나라는 거대한 산업기계를 움직이던 값싼 윤활유가 한순간에 증발하는 것과 같습니다. 물류 비용은 오르고 전력 단가는 상승하며 수출 경쟁력은 즉각적인 압박을 받게 됩니다. 트럼프가 이란의 핵시설을 정밀 타격한 이유를 이해하려면 이러한 연쇄 반응까지 계산에 넣어야 합니다. 현재 중국 경제는 둔화된 부동산 시장과 소비 위축 속에서 제조업으로 가까스로 버티고 있습니다. 그러나 에너지 가격이 급등하는 순간 이미 얇아진 이익 구조는 순식간에 적자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현실은 냉혹합니다. 에너지 비용이 급격히 오르면 중국 내 제조업의 평균 이익률은 마이너스 15%까지 떨어질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생산을 늘릴수록 손실이 커지는 역설적인 구조가 형성되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경기 순환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적 취약성의 노출입니다. 공장이 멈추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광둥성의 대규모 산업단지에서부터 저장성의 중소기업에 이르기까지 가동 중단이 도미노처럼 확산될 수 있습니다. 수출 계약은 지연되고 글로벌 공급망은 다시 흔들릴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가동률 하락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수천만 명의 노동자가 일터를 잃고 거리로 내몰릴 수 있으며 중국의 자산시장을 지탱해온 실물 경제의 모세혈관이 서서히 파열되는 과정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더욱 두려운 것은 초인플레이션의 불씨입니다. 값싼 이란산 원유에 기대어 유지되어 온 중국의 저물가 구조는 이제 더 이상 지속되기 어렵습니다. 에너지 비용이 오르는 순간 그 충격은 운송비와 전기요금을 거쳐 결국 식탁 물가까지 번져 나갈 것입니다. 화장실조차 제대로 갖추지 못한 주택이 수억 원에 거래되던 거품의 시대 이면에서 이제는 하루 한 끼를 걱정해야 하는 생존의 공포가 중국 사회를 짓누를 수 있습니다. 성장의 환상이 흔들리는 자리에는 생활의 불안이 자리 잡게 됩니다. 호르무즈 해협을 떠올려 보십시오. 전 세계 원유 수송량의 20%가 통과하는 이 좁은 길목이 이란의 보복이나 미국의 봉쇄로 막히는 순간 중국은 전례 없는 에너지 단절 상황에 직면하게 됩니다. 전략 비축유로 버틸 수 있는 시간은 길어야 몇 달에 불과합니다. 그 시간이 지나면 중국의 고속철은 멈추고 공장의 설비는 서서히 녹이 슬기 시작할 것입니다. 트럼프의 공격은 이란의 핵시설을 파괴했지만 실제로 비명을 지르고 있는 곳은 베이징의 경제 관료들입니다. 그들은 알고 있습니다. 에너지라는 심장이 멎은 거대한 몸체는 결국 스스로 붕괴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그러나 이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중국이 이란에 쏟아부은 것은 단순한 원유 대금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수십 년에 걸쳐 공들여 설계해온 거대한 제국의 청사진 1대1로라는 이름의 야심이 테헤란의 불길 속에서 제로 변해 가고 있습니다. 수천억 달러에 이르는 자금이 연기처럼 흩어지는 현장, 그 처참한 투자 실패의 성적표가 이제 우리 앞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더욱 두려운 것은 초인플레이션의 불씨입니다.
값싼 이란산 원유에 기대어 유지되어 온 중국의 저물가 구조는 이제 더 이상 지속되기 어렵습니다. 에너지 비용이 오르는 순간 그 충격은 운송비와 전기요금을 거쳐 결국 식탁 물가까지 번져 나갈 것입니다. 특히 도시 중산층뿐 아니라 농촌 지역까지 물가 압박이 확산된다면 사회 전반의 체감 불안은 훨씬 빠르게 증폭될 수 있습니다. 화장실조차 제대로 갖추지 못한 주택이 수억 원에 거래되던 거품의 시대 이면에서 이제는 하루 한 끼를 걱정해야 하는 생존의 공포가 중국 사회를 짓누를 수 있습니다. 성장의 환상이 흔들리는 자리에는 생활의 불안이 자리 잡게 됩니다. 부동산 자산에 묶여있던 가계의 기대 심리가 꺾이는 순간 소비 위축은 더욱 가속화될 가능성이 큽니다. 호르무즈 해협을 떠올려 보십시오. 전 세계 원유 수송량의 20%가 통과하는 이 좁은 길목이 이란의 보복이나 미국의 봉쇄로 막히는 순간 중국은 전례 없는 에너지 단절 상황에 직면하게 됩니다. 전략 비축유로 버틸 수 있는 시간은 길어야 몇 달에 불과합니다. 그 시간이 지나면 중국의 고속철은 멈추고 공장의 설비는 서서히 녹이 슬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산업 차질이 아니라 국가 운영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구조적 위기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트럼프의 공격은 이란의 핵시설을 파괴했지만 실제로 비명을 지르고 있는 곳은 베이징의 경제 관료들입니다. 그들은 알고 있습니다. 에너지라는 심장이 멎은 거대한 몸체는 결국 스스로 붕괴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정책적 대응 여지가 제한된 상황에서 선택의 폭 또한 점점 좁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중국이 이란에 쏟아부은 것은 단순한 원유 대금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수십 년에 걸쳐 공들여 설계해온 거대한 제국의 청사진 1대1로라는 이름의 야심이 테헤란의 불길 속에서 제로 변해 가고 있습니다. 수천억 달러에 이르는 자금이 연기처럼 흩어지는 현장, 그 처참한 투자 실패의 성적표가 이제 우리 앞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4천억 달러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약 500조 원에 이르는 규모입니다. 이 숫자가 얼마나 거대한지 체감되십니까? 일본 한 해 국가 예산의 절반을 훌쩍 넘는 천문학적 금액이 지금 테헤란의 불길 속에서 사실상 거대한 제로로 바뀌어버렸습니다. 단순한 회계상의 손실을 넘어 수십 년에 걸쳐 축적해온 전략 자산이 한순간에 증발하고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재정 손실이 아닙니다. 중국이 수십 년 동안 국가의 운명을 걸고 밀어붙여온 중동 대전략이 불과 몇 발의 정밀 유도 미사일에 의해 산산이 절단된 사건입니다. 투자 계약서와 장기 공급 약정 금융 네트워크까지 동시에 흔들리고 있다는 점에서 그 파장은 더욱 큽니다. 기억하십니까? 2021년 중국과 이란이 전 세계를 놀라게 하며 체결했던 25년 장기 전략적 협력 협정을 말입니다. 그 당시 베이징은 승리를 확신했습니다. 미국을 따돌리고 중동의 핵심 축인 이란을 사실상 경제적으로 포섭했다는 자신감에 차 있었습니다. 그 협정은 단순한 에너지 계약이 아니라 달러 중심 질서에 균열을 내겠다는 선언과도 같았습니다. 25년 동안 60조 엔에 달하는 막대한 자금을 투입해 이란의 석유와 가스 항만과 철도까지 장악하겠다는 야심. 그것이 바로 중국이 그려온 1대1로 전략의 정점이었습니다. 중동을 관통하는 물류와 에너지 축을 손에 넣음으로써 유라시아 전체를 연결하겠다는 구상이 그 안에 담겨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 거대한 꿈은 날카로운 비명으로 되돌아오고 있습니다. 계획표 위에 그려졌던 장밋빛 미래가 현실의 화염 앞에서 급격히 흔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장이 된 항만에 과연 어떤 가치가 남아있겠습니까? 폭격으로 휘어진 철로 위를 어떤 화물이 안전하게 지나갈 수 있겠습니까? 중국이 막대한 자금과 시간을 들여 구축한 이란 내 물류망은
더 이상 경제적 자산이라 부르기 어렵습니다. 그것은 이제 이스라엘과 미국의 전투기가 가장 먼저 좌표에 올려놓는 정밀 타격 대상에 불과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국이 이란에 투입한 60조엔은 사실상 회수 불가능한 비용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매몰 비용이라는 경제 용어로는 이 현실을 설명하기에 부족합니다. 그것은 이미 제로 쌓인 더미에 가깝습니다. 인프라는 순식간에 파괴되지만 신뢰와 시스템을 복원하는 데에는 수십 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트럼프가 발사한 미사일은 이란의 건물만을 무너뜨린 것이 아닙니다. 중국이 25년에 걸쳐 공들여 구축해온 중동 금융의 방벽까지 함께 붕괴시켰습니다. 상황은 더욱 암울합니다. 이란은 현재 중동 지역 내 모든 미국과 이스라엘의 자산을 합법적 공격 대상으로 간주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이 발언은 역설적으로 이란 영토 안에 존재하는 중국의 자산 역시 전장의 최전선에 그대로 노출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중국이 건설한 항만 인근에 미군 함정이 등장하고 중국이 부설한 철도 옆을 미사일이 스쳐 지나갑니다. 중국의 입장에서 보면 스스로 자금을 들여 타인의 전장을 정비해준 셈입니다. 이보다 더 허망한 결말이 또 있을 수 있겠습니까? 도대체 왜 이런 상황에 빠지게 된 것일까요? 중국은 막대한 자본력만 있다면 지정학적 위험조차 압도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돈으로 평화를 사고 돈으로 영향력을 확대할 수 있다는 오만이 결국 오늘의 충격을 불러온 셈입니다. 그러나 전쟁이라는 거대한 폭풍 앞에서 계약서는 한 장의 종이에 불과했습니다. 트럼프는 중국이 가장 소중히 여기던 보물 상자를 통째로 불길 속에 던져 넣었습니다. 시진핑 주석은 그 장면을 지켜보며 사실상 손을 쓸 수 없는 처지에 놓였습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베이징의 관계자들이 매일 아침 받아들 보고서 속에는 이란 내 투자 시설에 파괴 상황이 줄지어 적혀 있을 것입니다. 어제는 항만이 폭격을 당하고 오늘은 발전소가 불타오르며 내일은 수조엔을 투입한 통신망이 마비될지도 모릅니다. 60조엔이라는 거대한 숫자가 하루하루 깎여나가는 현장을 지켜보는 심정은 어떻겠습니까? 중국의 젊은 세대가 밤낮 없이 공장에서 일하며 만들어낸 부가 1대1로라는 이름 아래 중동의 모래바람 속으로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국가적 차원의 자해와 다름없습니다. 더 비극적인 사실은 이 손실이 중국 내부의 균열을 가속하는 도화선이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미 부동산 거품으로 내부 경제가 흔들리고 있는 상황에서 외부에서 들려오는 이 처참한 파산의 소식은 중국 국민들에게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희생은 과연 무엇을 위한 것이었는가라는 물음입니다. 테헤란의 밤하늘 아래에서 화려하게 펄럭이던 1대1로의 깃발은 점차 빛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4천억 달러에 달하는 투자금은 회수 불가능한 유령이 되어 베이징 중난하이를 떠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트럼프가 겨냥한 진짜 목표는 따로 있습니다. 단지 몇몇 건물을 파괴하고 군사적 타격을 가하는데 그 목적이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는 중국이 막대한 투자 자금을 기반으로 쌓아 올리려 했던 거대한 금융의 탑, 다시 말해 달러 패권에 도전하려 했던 중국의 마지막 심장을 노리고 있습니다. 그 심장은 군사기지가 아니라 결제 시스템과 신뢰, 그리고 국제 거래의 흐름 속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이란의 석유를 위안화로 결제하며 달러의 지위를 흔들고자 했던 이른바 페트로 위안의 꿈. 그 야심에 찬 구상 위에 지금 사실상의 사형 선고가 내려지고 있습니다. 석유가 흐르지 않는 나라에서 통화가 무슨 의미를 가질 수 있겠습니까? 폐허가 된 항만에서 위안화가 어떤 가치를 증명할 수 있겠습니까? 에너지라는 실물 담보가 흔들리는 순간 통화의 신뢰 역시 동시에 시험대에 오르게 됩니다. 이제 전장은 눈에 보이는 시설 파괴를 넘어 보이지 않는 통화 전쟁의 영역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환율과 자본 흐름, 국제 결제망이 새로운 전선이 되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준비해온 최종 수단이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테헤란의 하늘을 가르던 미사일이 폭발하던 바로 그 순간 베이징의 중국인민은행 전광판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숫자는 그대로였을지 모르지만 그 숫자를 떠받치던 신뢰의 기반은 이미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번 사태의 가장 본질적이고도 두려운 진실과 마주할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까? 미국이 이란의 심장부를 타격한 진짜 이유는 단지 핵을 저지하거나 정권을 교체하기 위한 것만은 아닙니다. 그것은 겉으로 내세운 명분에 불과합니다. 그 이면에는 인류 시장에서 가장 거대한 금융의 탄두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바로 달러 패권을 지키기 위한 수호 장치입니다. 이는 군사 행동이면서 동시에 통화 질서를 방어하기 위한 전략적 선택이었습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미국이 세계 유일의 초강대국으로 군림할 수 있었던 힘은 항공모함이 아니라 한 장의 화폐에 있었습니다. 전 세계 에너지는 오직 달러로만 결제되어야 한다는 페트로달러 체제입니다. 이 구조 덕분에 미국은 막대한 재정 적자 속에서도 달러 수요를 유지하며 금융 주도권을 지켜왔습니다. 그런데 이 철벽 같은 질서에 정면으로 도전장을 던진 나라가 있었습니다. 이란의 석유를 흡수하고 그 대가를 달러가 아닌 위안화로 지급해온 중국입니다. 중국은 이란과의 거래에서 위안화 결제 비중을 공격적으로 확대해 왔습니다. 이른바 페트로 위안 체제입니다. 이는 미국을 향한 사실상의 선전포고와도 다름없었습니다. 국제 결제망의 균형을 흔들 수 있는 잠재적 변화였기 때문입니다. 만약 중동의 석유가 위안화로 결제되기 시작한다면 달러에 대한 수요는 급격히 줄어들고 미국 경제는 인공호흡기를 제거당한 환자처럼 숨이 막히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트럼프는 이러한 시나리오를 금융전쟁으로 규정했습니다. 그는 위기를 사전에 차단하는 것이 곧 패권을 지키는 길이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란이라는 거대한 유저는 위안화의 가치를 떠받치는 일종의 담보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트럼프의 미사일이 이란의 핵시설과 보급로를 폐허로 만드는 순간 위안화의 담보는 함께 사라졌습니다. 석유로 교환할 수 없는 통화에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위안화로 석유를 사들이던 그 정교한 경로가 물리적으로 차단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트럼프가 말하는 힘을 통한 평화의 실체입니다. 군사력과 금융 패권을 동시에 동원해 통화 질서의 균형을 다시 고정시키려는 계산이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전쟁을 억제하는 차원이 아닙니다. 미국의 금융 지배력에 도전하려는 싹을 군사력으로 짓밟아 버리겠다는 전략입니다. 위안화 국제화라는 야심은 이제 중동의 뜨거운 모래바람 속으로 흩어지는 신기루가 되고 있습니다. 공급원인 이란 정권이 흔들리고 인프라가 파괴된 순간 국제시장에서 위안화에 대한 신뢰는 수직으로 추락하고 있습니다. 국제 결제망과 원자재 시장에서의 지위 또한 동시에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충격적인 사실은 미국이 이 시점을 정교하게 설계했다는 점입니다. 부동산 위기와 내수 침체로 숨이 막혀가던 지금 위안화의 마지막 출구였던 이란을 타격함으로써 중국 금융을 근원적으로 봉쇄해버렸습니다. 외환 방어 여력이 줄어든 상황에서 가해진 압박이라는 점에서 그 효과는 배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 중국에게 선택의 여지는 거의 남지 않았습니다. 위안화를 방어하기 위해 금리를 올리면 내부 경제가 무너지고 금리를 내리면 자본이 조용히 빠져나가는 이중의 압박에 직면했습니다. 말 그대로 지옥과 같은 양자택일입니다.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투자 심리 역시 빠르게 위축되고 있습니다. 미국은 이란을 공격함으로써 전 세계에 무언의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달러가 아닌 통화로
에너지를 거래하려는 시도에는 대가가 따른다는 경고입니다. 이는 단지 중국만을 향한 신호가 아니라 잠재적 도전자 모두에게 보내는 경고로 읽힙니다. 베이징 중난하이에서 시진핑 주석이 마주한 두려움은 미사일의 폭발음보다 더 클지 모릅니다. 수십 년에 걸쳐 구축해온 위안화 중심의 구상이 불과 며칠 사이 결제 수단으로서의 위상마저 흔들리는 과정을 실시간으로 지켜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책적 대응이 늦어질수록 신뢰 회복은 더욱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위안화 국제화라는 야망은 이제 비극적인 부메랑이 되어 중국 경제에 숨통을 조이고 있습니다. 테헤란의 불길은 이란의 석유를 태우고 있지만 그 연기는 베이징의 금융 시스템을 서서히 질식시키고 있습니다. 자본 유출 압력과 환율 불안이 동시에 확대되는 조짐도 감지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총성 없는 통화전쟁의 집약판이자 달러가 보내는 냉혹한 경고입니다. 중국은 과연 이 금융의 함정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아니면 거대한 공룡의 몰락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을까요? 체스판의 말은 이미 움직였습니다. 트럼프의 체크메이트는 중국의 가장 아픈 지점을 정확히 꿰뚫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거대한 도미노가 쓰러지는 소리를 지켜볼 뿐입니다. 그 파장은 중동을 넘어 아시아와 유럽의 금융시장까지 확산될 가능성이 큽니다. 통화라는 이름의 권력이 어떻게 한 국가를 번영하게도 하고 또 한 제국을 순식간에 무너뜨릴 수도 있는지, 그 냉혹한 역사적 장면이 지금 우리 눈앞에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제 잔혹한 현실과 마주할 시간입니다. 테헤란의 불길이 치솟고 위안화의 가치가 종이장처럼 구겨지는 지금 베이징이 꺼낼 수 있는 카드는 거의 남아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외교적 갈등이 아닙니다. 거대한 체스판 위에서 왕이 구석으로 몰려 더 이상 움직일 수 없는 상태, 완벽한 체크메이트에 가까운 상황입니다. 미국은 이번 공격을 통해 단순히 이란의 핵시설만을 파괴한 것이 아닙니다. 중동의 바다를 보십시오. 미국의 최신 항공모함 제럴드 포드와 에이브러햄 링컨이 인근 해역에 집결해 있습니다. 이것이 단지 이란을 압박하기 위한 군사적 시위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두 개의 거대한 해상 요새가 겨누는 진짜 목표는 따로 있습니다. 그것은 중국으로 향하는 에너지 수송로를 완전히 장악하는 것입니다. 해상 교통로를 통제하는 순간 전쟁의 무게추는 단번에 군사 영역을 넘어 경제 영역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중국 제조업을 지탱하는 석유와 가스의 동맥은 호르무즈 해협과 말라카 해협이라는 좁은 통로를 지나갑니다. 이 두 해협은 세계 에너지 흐름의 병목 지점이자 전략적 요충지입니다. 만약 항공모함 전단이 이 요충지를 봉쇄한다면 이는 중국의 산소 밸브를 미국이 쥐고 있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단순한 물류 지연이 아니라 국가 산업 기반 전체가 흔들리는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에너지가 끊긴 공장은 거대한 철 덩어리에 불과합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이어진 서방의 제재에 더해 이제 중동이라는 마지막 탈출구마저 불길에 휩싸인 상황에서 중국은 전례 없는 외교적, 경제적 고립의 수렁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에너지 수입선 다변화 전략 또한 실질적인 대안을 마련하지 못한 채 시험대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내부 사정은 더욱 심각합니다. 이란에서 확산되는 반정부 시위와 인터넷 차단 조치는 베이징에 결코 남의 일이 아닙니다. 중국 정부는 지금까지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경계심을 높이며 내부 통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외부 충격이 내부 불만과 결합할 가능성을 차단하려는 움직임으로 읽힙니다. 그러나 여러분, 배고픈 군중 앞에서 그레이트 파이어월은 방패가 되지 못합니다. 에너지가 부족하고 물가가 치솟으며 일자리가 사라지는 상황에서 억압적 통제는 오히려 폭발을 기다리는 압력 솥의 뚜껑과도 같습니다.
통제는 시간을 벌 수 있을지 몰라도 근본적인 경제 압박을 해소하지는 못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던 G2 중국의 화려한 안면은 이미 막을 내렸습니다. 고속 성장과 대규모 인프라 투자 세계의 공장을 자처하던 자신감은 화면의 밝은 조명 아래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 가려져 있던 뒷면에는 빚더미에 오른 부동산 시장 미분양으로 얼어붙은 도시들 멈춰선 공장들, 그리고 회수 가능성이 불투명한 수십조 원 규모의 1대1로 부채가 겹겹이 쌓여 있습니다. 지방정부의 재정 악화와 그림자 금융 문제까지 더해지며 내부 체력은 이미 상당 부분 소진된 상태였습니다. 트럼프가 설계한 이 정교한 함정은 바로 그 취약한 지점을 정확히 파고들었습니다. 동맹이라 믿었던 러시아는 자국전쟁으로 여력이 없고 핵심 에너지 파트너였던 이라는 불길에 휩싸였습니다. 외교적 우군이 동시에 흔들리는 상황에서 중국은 전략적 완충지대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넓은 대륙 한가운데 중국만 홀로 남겨진 형국이라는 표현이 과장이 아닌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중국의 전성기는 시작도 하기 전에 균열이 생겼다고. 이는 단순히 성장률이 몇 퍼센트 낮아지는 문제가 아닙니다. 지정학적 압박과 내부 경제 구조의 취약성이 맞물리며 스스로를 과신했던 전략이 되래 발목을 잡는 과정입니다. 한 제국에 서서히 진행되는 몰락을 우리는 숫자와 지표, 그리고 시장의 반응을 통해 실시간으로 보고 있습니다. 14억 인구를 떠받칠 에너지 안보가 흔들리고 오랜 시간 공들여 국제화를 추진해온 통화가 신뢰의 시험대에 오른 현실. 이것이야말로 테헤란의 연기가 거친 뒤 드러날 중국의 진짜 얼굴일지 모릅니다. 에너지는 산업의 피와 같고 통화는 그 피를 순환시키는 혈관과 같습니다. 어느 한쪽이 막히면 전체 시스템은 급격히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냉정하게 판단해 보십시오. 세계 질서의 축은 이미 미묘하게 이동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정밀 타격은 이란의 건물을 무너뜨렸지만 동시에 중국이 그려온 중화부흥이라는 서사에도 균열을 냈습니다. 외부 확장을 통해 내부 문제를 상쇄하려 했던 전략이 오히려 외부 충격에 더 취약한 구조였다는 점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제 중국에 남은 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얼마나 손실을 통제하며 시간을 벌 수 있느냐의 문제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거대한 체스게임의 결말은 점점 윤곽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압도적인 군사력과 금융 패권을 결합한 미국의 전략 앞에서 실물 경제의 체력이 약해진 중국이 감당해야 할 부담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중동의 불길 속에서 그을린 중국의 야망은 다시 균형을 회복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장면이 한 시대를 상징했던 중국의 꿈의 마지막 장면이 될까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여러분의 차분한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거대한 세계사의 흐름 속에서 진실을 읽어내는 그 여정에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